Recording in progress. 자, 우리 이제 요거 5단원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부등식은 뭐였지? 부등식은 뭐였니?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등호가 있으면 등식, 그쵸?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이지. 그래서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부등식해랑 부등식 푼다. 이거는 방정식해랑 방정식 푼다고 똑같잖아. 맞지? 뭐 없죠? 부등식 해는 뭐라고 할까? 부등식의 해는 그래도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 해의 의미는 뭔데? 대입에 참이 되게 하는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자, 보통은 부등식은 미지수가 범위로 나오지. 그치? 꼭 범위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범위가 아니고 그냥 어떤 값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자, 부등식을 푼다는 의미는 뭐야? 부등식을 푼다. 자,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지, 그치?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죠. 자, 방정식을 풀 때 등식의 성질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풀잖아. 그 부등식을 풀 때도 기본 원칙이 되는 부등식의 성질이 있지. 어떤 게 있어? 등식의 성질하고 좀 비교해보면 등식의 성질 다시 얘기해볼까? 뭐 있었더라? 양변에 0이 아닌 0이 상관없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는데 나눌 때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줘야 되고 근데 부등식 성질은 어떻다고요? 부등식의 양변에 어떻게 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언제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음수를 뭐 할 때? 곱하거나 나눌 때. 그치?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치? 부등식의 성질은.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 9, 4일 때 a라고 하는 것은 x를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4를 더하는 시계값인데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a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 a가 얘랑 같은 거니까 이 시계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과 5니까 이게 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동 방향 바뀌니까 여기 먼저 곱할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x고 자, 요 부동호가 그대로 여기 온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플러스 6인데 부동호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원래 문자를 보고 있었던 것은 숫자를 보게.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은 문자를 보게.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4지. 마이너스 14. 여기다가 4를 더해주면 플러스 4. 여기다 4를 더해주면 10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바로 a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범위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4부터 플러스 10까지다. 라고 이렇게 작성해줘야 된다.
이제 A 범위를 구하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끝내면 안 돼요. 서술형 쓸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겠니? 음. 근데 틀렸잖아. 아무도 틀리지 몰라. 아,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에다가 플러스 4를 더한 거지. 마이너스 10에 플러스 4 더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6 되지 않니? 맞지? 왜? 야, 다 깜짝같이 다들 다 속아 넘어갔네. 사기 쳐도 되겠다. 사기 쳐도 3명, 그런가 보다. 카고 앉아있겠네. 진짜. 자, 됐어요? 자, 2번은 이제 거꾸로 이 시계값의 범위가 나오고 x의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거든. 이번에 5x 플러스 2를 x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니? 먼저. 5를 나누기를 먼저 해야 돼. 2를 빼기를 먼저 해야 돼. 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맞나? 응. 자, 2를 먼저 빼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10. 여기는 5x. 여기는 2를 빼면 10이지. 그 다음에 양변에 5로 나눠줘야 되지. 5로 나누면 x,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 5로 나누면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x의 범위가. 이게 뭐 이런 것쯤이야. 그치? 처음 배울 때는 얘도 어려웠는데, 이제 뭐 이런 것쯤이야.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되겠지?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보래. 얘들아,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x가 있는 항은 왼쪽으로, 그 다음에 x가 없는 항은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 맞니?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줘야 되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이걸 막 분배한단 말이지. 어디에서? 이렇게 분배한다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냐? 안 돼. 왜냐하면 x항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분배하면 다시 묶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이제 양변에 x 앞에 있는 개수 a-1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 근데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에서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 첫 번째, 어떻게 할래? 첫 번째. a 빼기 2가 0보다 큰 경우. 됐니? a 빼기 2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2가 넘어가면 a가 뭐보다 큰 건데? 2보다 큰 거지. a가 2보다 큰 경우.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 빼기 2가 0보다 작다. a 빼기 2가 0보다 작다는 말은 2가 넘어가면 a가 2보다 작은 거. 근데 모든 a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니? 아니요, 한 개 더 해야 돼요. 뭐일 수도 있는데 a 자체가 뭐일 수도 있다? 2가 될 수도 있잖아. 되겠어? 그럼 a가 2보다 크면은 a 빼기는 0보다 큰 양수지. 왜?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양수잖아.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x 앞에 있는 a-2로 나눠주려고 하는데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여기도 약분하면 여기는 1이지. 똑같은 수 약분하면 1이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x가 1보다 크다가 돼요. 되겠어? 자, 이번에 a가 2보다 작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똑같은 a-1로 나누는데 뭐만 달라질 뿐이야? 부동호 방향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계산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그치? 근데 이제 A가 2가 됐대. A가 2가 되면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왜? A에 2를 넣어주면 있지. 식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가 되어서 X 앞의 수가 0이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해의 의미를 생각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해는 대입해서 참이 되게 하는 X값인데 X자리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1을 넣어도 거짓이지. 왜? 1 넣으면 0 곱하기 1하면 0인데 0이 0보다 크다면 말이 안 되잖아. 2 넣어도 거짓이죠. x 심지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거짓이죠. 왜냐하면 이 결과는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0인데 0이 0보다 어떻게 크다고 될 수 있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거짓이 되기 때문에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지.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은 이 부등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세 가지로 나눠. 자, 다 적었어요?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이번에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래. 자, 어떻게 한다고? x가 있는 것은 왼쪽 좌변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옮기면 3x에서 x 이항하면 2x가 되거든. 마이너스 2a는 플러스 2a가 되거든. x 앞에 있는 2로 나누어도 부동 방향은 안 바뀌거든. 그럼 2로 나누면은 얘는 a가 되겠지. a. 여기 해거든. 그런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가 되게 하래. 3개가. 자, 이런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다. 그치? 그래서 a보다 작다라고 했어. 작다. 자, 요 작은 요 부분 여기에 있는 게 지금 해인 건데 그 중에 자연수는 3개밖에 없다고 하면은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그 3개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1, 2, 3이 들어간대. 근데 혹시 요 안에 4가 들어가면 안 되지. 맞지? 그러면 자연수가 3개 아니고 4개 되잖아. 그러니까 4는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A 범위를 구해봐. A는 3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4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랑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는지 고민해줘야 돼. 그치? 여기 등호를 붙일 수 있는지 보자. 여기 등호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은 A가 3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A가 3이면 어떻게 돼? A가 3이면 요 A 자리에 3을 넣어보면은 해가 X가 3보다 작다가 되거든. 3보다 작으면 자연수해가 3개가 아니고 2개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을 수 없어요. 그럼 여기 붙을 수 있나? 이제 생각해보자. 여기 붙는다는 말은 A가 4랑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또 A가 4가 되면 어떻게 되냐? 4가 되면 여기 A가 4니까 여기 4를 넣어주면 X는 4보다 작다가 되거든. 그러면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에서 3개인 거 맞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어야 돼.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A가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고 나와야 되겠지. 자, 요런 유형이 지금 6번에 있는 1, 2, 3번, 7번까지 요런 유형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 그치? 자꾸 몇 번을 내 생각에 엄청 많이 반복했는데 자꾸 헷갈린다더라고. 근데 이제 덜 그러겠지. 자, 이제 요거 2번 1차 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가 이랬으니까 또 해를 구해줘야 되죠. 2x는 여기다가 x가 없는 항은 다 우변으로 이항했습니다. 그 다음 x 앞에는 2로 나눠주면은 2분의 a 플러스 3이거든.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볼게. 2분의 a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 저 여기 작거나 같으니까 색칠을 하고 여기 왼쪽 이렇게 되거든. 왼쪽.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4개가 돼야 된대. 그럼 그 4개는 1, 2, 3서가 돼야 되겠지? 1, 2, 3, 4. 그럼 4까지만 요 안에 들어가야 되고 5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5는 여기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해를 구해주면은 요게 2분의 a 플러스 3이 4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5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해줘야 되지. 여기 는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 는이. 자, 여기 는이 붙는다는 말은 자, 첫 번째 2분의 a 플러스 3이 4랑 같아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요 값이 4가 된다는 거니까 x는 해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만족하는 자연수 4개가 되거든. 맞아. 자, 두 번째 여기 등호가 붙을 수 있나 생각해보자.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3이 5랑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
5랑 같다 준단 말은 요 값이 5가 된다는 뜻이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5개지 4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붙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쵸? 왜? 얘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니까 여기서 다시 a만 중간에 남겨줘야 돼. 그래서 양변에 우선 2를 곱하자. 2를 곱해주면은 8, a 플러스 3이 되고 2를 곱하면 10이 되고 그럼 a만 남기려고 하면 3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8에서 3 빼면 5, 여기는 a, 10에서 3 빼면 7. 그래서 최종 정답은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겠네. 그죠? 응. 등호 안 붙였네. 왜 안 붙였냐? 저만이 조사해놓고 왜 안 붙였대? 여기 등호 붙어야 되죠? 등호 붙이고 등호 붙여주세요. 음. 저만이 조사해놓고 왜 너는 안 붙였대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 부등식의 해가 3분의 4보다 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거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래. 자, 그래서 이거 부등식 해부터 구해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x 분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왜? 예쁘게 묶어놓은 거야, 얘가. 분배하면 다시 묶으면 돼, 그치? 왔다 갔다 해,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x가 없는 요 두 개는 이항해야 돼. 그러면 2a-b의 x. 이항하면 a-3b. 그 다음 x 앞에는 누구로 나눠줘야 되냐면 2a-b로 나눠줘야 돼. x 앞에는 개수로 나눠주는데 요거 나눠줘서 해결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처음은 요렇게 했는데 해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알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뭐로 알 수 있어? 2a-b가 0보다 작은 음수였는가 보지? 그러니까 부등 양변에 이수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2a-b분의 a-3b 하고 이렇게가 나왔는 거지. 그런데 그 해가 요 해가 요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한 가지를 더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한 가지 어떤 걸 더 알 수 있니? 2a-b분의 a-3b가 3분의 4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대각선의 곱이 같다고 식을 세워주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곱해주면 3a 마이너스 9b는 요놈 요놈 곱해주면 4이 8a 마이너스 4b. 자, 그러면 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5a는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5b. 그래서 a는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누면 마이너스 b랑 같아. a가 마이너스 b랑 같거든. a가 마이너스 b랑 같은 우리 아까 한 가지 더 알아냈죠. 어떤 거? 2의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며. 그럼 내가 여기다 다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해봐. 여기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b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3b는 0보다 작다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 방향 바뀌니까 0보다 크다가 돼. 그래서 내가 첫 번째에서 알게 된 사실은 a가 마이너스 b랑 같다는 것과 b는 0보다 큰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등식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부등식. 자, 이 부등식 해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관계를 알아냈으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 거야. a에 마이너스 b 넣는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고 a 자리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5b에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다가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3b의 x. 요거는 마이너스 6b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6b. 그럼 해를 구하려고 하면 x 앞에 있는 마이너스 3b로 나눠줘야 돼. 그럼 여기 x. 여기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부동호 방향 어떻게 할 거냐. 부동호 방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조사해놨지. b가 양수지. 근데 우리는 뭐로 나눴냐면 마이너스 3b로 나눴거든. b가 양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음수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3b는 음수였는 거야. 음수니까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이렇게 된다.
됐어요. 네. 우리가 요거는 저번에 가원중 풀이 했었지만 다시 봐도 모르겠는 거 혹시 있어요? 가원중에서. 그때 그래갖고 6번은 다시 한번 더 풀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 말고 쌤 채점하다 보니까 덜 고쳐진 게 있긴 있던데 가원중에서. 언니 다 고쳐졌니? 예원이도 없어? 동훈이는 그 앞에 덜 풀어져가지고 그치? 네. 좀 풀어야 되지. 풀고 고치고 모르고는 거 물어야 되지. 그러면 가운중 넘어갈까요? 패스할까요? 강피증은요? 강피증에서는. 강피증은 어때? 없어? 설마 없을 리는 없을 거고. 어. 자, 우선 강피증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없니? 물어보고 싶은가? 첫 번째 페이지? 동훈이, 응. 틀린 것 중에서 보면 자기가 조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아예 모르겠는 것도 있지. 만약 계산 실수해서 좀 틀린 것 같으면 한번 본인이 고쳐보고. 근데 이거는 계산 실수가 아니다. 난 이거를 풀라고도 못 풀겠다. 선생님 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물으세요. 우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난 분명히 계산을 여러 번 맞게 했는데 똑같은 답이 된다. 이런 거. 자, 우선 강빛 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6번. 네, 6번. 요거는 A반 학생들은 총 16명인데 반 학생들의 번호를 N이라고 할 때 분수 N분의 1을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는 학생 수인 거거든. 순환소수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다른 게 무조건 있어야 되지. 그러면 N이 1인 건 안 되죠. 2는 안 되지. 3은 되지 않니? 그래서 3분의 1 가능해요. 4 안 돼. 5 안 돼. 6 가능하지. 7, 8은 안 돼. 2세제곱이니까. 9 돼. 10 안 돼. 11, 12. 12는 3이라는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지. 13, 14, 14. 2, 7에 14. 15, 16. 이제 안 되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 잘못했나? 둘, 넷, 여섯, 여덟, 맞지? 되겠어? 그 다음에 또 앞에 페이지에서는 없어요? 이 사탕이 무슨 사탕인지, 아니, 이 사탕이 맥주 사탕이거든? 근데 선생님 큰 딸이 고3이야. 대박이지? 선생님 진짜 많이 늙었지? 고3인데, 얘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이 남자친구가 너무 자상해. 진짜 너무 자상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선생님 딸내미가 지나가면서 맥주 사탕 우연히 먹었는데 맛있었대. 맥주 사탕 맛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맥주 사탕 큰 100개 들은 거를 몇 봉지를 갖다 가지고 보내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랑 엄마 결혼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맥주 사탕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처치가 안 돼서 선생님 들고 왔어 학원에. 너무 좋지 않니? 어? 그 딸의 남자친구들에게 우리 학원 애들이 호강하잖아. 그래.
이거 먹으면서 알겠지? 다음에 착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먹어. 남자는 아 착한 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6번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 됐고.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 너희가 조금 11번 이런 건 할 수 있겠구나. 나머지 없니? 이렇게 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채점 쓸게. 13에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3에서 20번까지는 19번? 오케이 19번. 네. 네. 다음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했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전체 넓이에서 그쵸? 요거 색칠한 부분을 구하려면 흰색 부분을 빼줄 거예요. 근데 전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요 세로가 이거랑 같으니까 여기가 2b거든. 그래서 전체 넓이는 3a 곱하기 2b야. 근데 여기서 우선 요 넓이를 빼자. 요 넓이는 2b 곱하기 b를 하면 2b제곱, 그렇지? 2b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기가 2b인데 요거만큼 뺀 게 요거지. 그리고 2b에서 b를 빼면 여기도 b지. 그래서 요거 넓이는 3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뺄게요. 요거는 자 여기는 2b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전체 3a에서 2b를 빼야 돼. 3a 마이너스 2b야. 그래서 3a 마이너스 2b 곱하기 2b 나누기니까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6ab 요거 약분하면 b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ab 자 여기는 2를 먼저 약분하면 b잖아. 근데 생각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래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도 어차피 분배하고 b도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b를 3a 마이너스 2b에 분배한다고 생각하고 분배하라 그랬지. 그럼 분배를 하면은 마이너스 3ab 플러스 2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료한끼리 계산합니다. 그쵸? 동량은 6ab 마이너스 3ab 하면 3ab거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3ab를 빼줘야 되니까 3ab는 2분의 6, 2분의 6에서 2분의 3을 빼면은 플러스 2분의 3ab가 되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제곱 하면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됐어? 왜안 올라가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나머지는 없니? 어디 페이지? 아, 그 전 페이지에 8번.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을 좋아하는 A가 있대. 지금까지 게임을 총 305번 했대. 그 중에 165번 이겼대. A의 롤 승률을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 화면이 다음 그림과 같이 나왔다는 거야. 다음 대화 중 옳은 말을 한 사람을 골라보래. 자, 답이 뭐라 했느냐. 계산기 화면이 0.54098361로 소수점 아래 숫자가 8개니까 유한소수야. 맞는 말이니? 틀렸지? 바보지? 아이 컴퓨터 화면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한정돼 있으니까 그치? 이거 어떻게 되니? 그 다음 자리까지 구한 것을 반올림해서 근사값으로 나타내기지. 그쵸? 그래서 틀린 거야, 답은. 한 번도 계산 안 해봤나 봐, 계산기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느냐 하면, 을은, 아니야. 계산기 화면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숫자들이 잘려서 나타난 것이고 보면 5, 4, 0, 9, 8, 3, 6, 1로 반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305분의 165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라고 했거든. 자, 이게 우선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판단을 해주려면 뭐 해야 되는데 실은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있는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 무한소수지. 근데 다른 게 없이 2나 5밖에 없었으면은 그거는 유한소수지. 그래서 그거부터 판단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이거 기하분수로 고쳐야 되니까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로 나누면 61 되니? 요거 5로 나누면은 33이니? 그런데 분모에 있는 61이 어때? 소수지. 2랑 5가 아닌 소수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유한소수가 아니라 무한소수지. 근데 무한소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니?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난다 그랬지? 그런데 순환소수, 얘는 지금 분수 형태를 다시 소수로 고친 거잖아.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이건 분수로 고칠 수 있는 형태니까 당연히 무한소수 중에서도 뭐가 돼야 된다고? 순환소수라고 얘기해야 돼, 그치? 왜? 무한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분수로 고칠 수 있는 게 순환소수니까.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말은 틀린 거야, 또, 을이. 자, 병. 무슨 소리야?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나 5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유한소수야. 근데 305는 5의 배수이기 때문에 유한소수지. 말도 안 돼, 그치? 자, 2나 5만 소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요 우선에 그 또 뭐가 틀렸냐면 기하분수로 고친 후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지. 그치? 병은 틀렸어. 여튼 얘는 61이라는 소수, 아주 거대한 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정은 305분의 165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은 61분의 33이고 61은 소수이므로 유한소수가 아니고 순환소수다 했거든. 그러면 60은 소수니까 유한소수 아니고 순환소수니까 맞지? 그래서 정이 맞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30분의 A하고 56분의 A가 모두 유한소수일 때 200에 가장 가까운 A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먼저 이거를 소인수분해부터 해봐야 되겠지. 자, 30은 소인수분해 하면은 5, 6에 30. 6은 2, 3은 6.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유한소수라는 말은 분모 있는 소인수 3을 없애줬기 때문에 A는 뭐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6을 또 소인수분해하자. 56은 7, 8이 56. 8은 1을 3번 곱한 거. 2 세제곱 곱하기 7이거든. 그런데 요게 또 유한소수가 되었다 했으니까 분모 있는 7을 없애줘야 돼. 그럼 A는 누구의 배수도 돼야 된다? 7의 배수도 되어야지 7을 약분시켜서 없애지. 그럼 A라는 건 3의 배수도 되면서 동시에 7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3, 7의 21의 배수가 돼야 돼. 21의 배수. 그런데 그 중에서 200에 가장 가까운 거 구하라 그랬거든? 21을 10배 한 게 뭐예요? 210이지. 210에서 21을 빼면 얼만데? 189니? 얘보다 큰 거는 221 더하면 31.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서 210에 가장 가까운 것은 210이지. 200에 가장 가까운 거. 되겠네. 정답. 2번. 왜냐하면 189는 200하고 10을 만큼 차이 나는데 210은 200하고 10만큼 차이 나니까 1차로 얘가 더 가깝지. 그래서 항상 너희가 가까운 것은 하면 작은 것 중에서만 고르는 게 아니라 큰 것 중에서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 여기에서는 13번부터 해서는 19번 말고는 없니? 그럼 21번부터 25번까지는? 21번. 응. 21번. 자, m 빼기 n은 6인 자연수 mn에 대해서. 얘들아, m 빼기 n이 6이란 말은 m하고 n 중에 누가 더 큰 건데? m이 더 커. m보다 6만큼 더 크거든. 그런데 2의 m제곱과 5의 n제곱이 12자리, 12자리 자연수다라고 하면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는 우리가 2랑 5가 만나서 10의 거듭제곱인데 10이 몇 개 생기는지를 봐줘야 되지. 그런데 m하고 n 중에 5가 지금 소인수가 더 작게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맞지? 그래서 2가 전체 n개 있긴 한데 그 중에서 n개를 먼저 쓸 거야. 5도 n개를 먼저 쓸 거고. 그런데 m이라는 것은 자 요렇게 되잖아. m이라는 것은 n 더하기 6이거든. n보다 6만큼 크거든. 그러면 2가 전체 n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n개를 먼저 썼으면 몇 개가 남았냐면 2가 6개가 더 남겠지. 더 남아있겠지. 이해갔니? 자 지금 이 식을 요렇게 바꾸는 거 이해가니?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어떻게? 여기에서 2의 m제곱 했을 때 m 있지? m. 요 m. m이라는 것은 2의 n 더하기 6제곱이잖아. 그래서 2도 n개, 5도 n개를 먼저 쓰고 2도 n개, 5도 n개를 먼저 쓰고 그럼 2는 6개가 더 남았을 거 아니야. 따로 6개를 적어줘야 되지. 이거 이해가? 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2n개랑 5n개가 만나서 12n제곱 되는 거 맞나? 그 다음에 2의 6제곱은 뭐가 되니? 이 6번 곱하면 64지. 그러면 요거는 64에다가 0이 쭉 생기는데 10의 n제곱이니까 0이 몇 개 생기냐면 n개가 생겨, n개. 그럼 앞에 64까지 자릿수를 챙겨주면은 이 전체는 n 더하기 2자릿수야. 그런데 그 값이 바로 12, 12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값이 12가 되는 n을 구해주면 n은 10자리겠지, 10자리. 그럼 n이 10이면 m은 n보다 6만큼 크다며. 그럼 m이라는 것은 10 더하기 6이니까 16이겠지. 그래서 m은 16이고 n은 10이고 더하면 26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어? 괜찮았어? 그럼 그 다음 거 넘어가보자 또. 단국대 4번 부족중은 좀 어려운 거 많았을 건데 이제.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1번. 이거를 애들이 얘들아 지수법칙이라고 하면 뭐가 지수법칙인데? 우리 개념 점검 테스트 할 때 다 썼었지. 지수법칙이 뭐였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이다. 있었지? 또 a의 m제곱을 통째로 n제곱하면 a의 mn제곱이다. 있었지? 또 ab의 n제곱은 a도 n제곱, b도 n제곱 해준다. a분의 b의 n제곱도 a도 n제곱, b도 n제곱 해준다. 맞나? 또 뭐 있었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건 세 가지로 나눴잖아. m, n보다 클 때는 m 빼기 n이다. m하고 n하고 같으면은 1이다. m하고 n 중에 n이 더 크면은 뒤에서 앞에 거를 빼가지고 그거를 분모해 적어라. 이게 지수법칙이야. 그치? 이게 지수법칙이지. 자, 그러면 기억에서 미음 중 지수법칙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자, 요거 할 때 지금 보니까 얘는 그대로잖아. 얘들아, 이거 항상 위에서 밑에 내려올 때 변화가 생긴 지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 이건 똑같거든. 요게 요렇게 된 거야. 지금 변화가 생긴 지점은 요게 요렇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세제곱을 마이너스 3에도 세제곱 해주고 여기에도 세제곱 한 거니까 뭐 쓴 건데? 이거 쓴 거지 지수법칙 이거. 그치? 지수법칙 맞아요. 그쵸? 기억 지수법칙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얘는 또 그대로잖아. 그러면 얘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건 뒤에 건 그대로지 않니? 뭐만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번에는 바뀐 게 요걸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3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 이건 그냥 거듭제곱 계산한 거잖아. 지수법칙 아니잖아. 그럼 정답이 뭐예요? 니은이죠. 그치? 그럼 그 다음 줄도 또 보자. 이것도 그대로거든? 변화가 생긴 걸 보면 얘도 그대로거든? 아, 변화가 얘가 됐어. 자, 지금 변화가 생긴 지점이 요 값이 요렇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한 거야? 세제곱을 여기도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 한 거니까 요거 지수 요거 쓴 거지 또. 응. 그 다음 또 보자. 얘는 또 그대로거든. 그러면 얘는 이거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지금 우리가 쓰여진 게 뭐라고? 요거를 요렇게 만든 거야. 이건 어떤 지수 법칙이냐 하면 요거잖아, 요거. 요거 지수 법칙 쓴 거지, 요거. 그치? 지금 요거 쓴 거예요. 이 2, 3은 6해서 이렇게 만든 거. 요거 쓴 거야. 지수 법칙 쓴 거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화살표가 없으니까 상관없고 여기서 여기 올 때는 뭐 한 건데 27 약분하고 A도 지금 나누기로 한 거지. 그치? 그러면 나누는 지수 법칙 요거 쓴 거지, 요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수 법칙이지만 니은만 지수 법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자, 요거를 간단하게 했을 때 분배하면 되지. 분배하면 2a제곱. 요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6ab. 요렇게 분배하면은 플러스 4a.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0ab.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5, 7에 35b의 제곱. 요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 5, 15의 b. 그럼 이제 동량 계산하면 이 a제곱, ab가 요거랑 요거니까 마이너스 16ab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량 없어요. 그쵸? 그대로 요렇게 했거든? 그럼 여기서 b제곱의 개수는 했으니까 b제곱 개수 문자 앞에 곱해진 요거 얘기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35를 뜻하고 ab의 개수는 마이너스 16이지. 아, 이것의 차를 물었잖아. 차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야 돼. 누가 더 커?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35를 빼줘서 결과가 양수인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고르고 있으면 안 돼. 차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 뺄셈과 차는 다른 거지. 맞지?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35에서 16을 빼면 되니까 뭐가 돼? 19가 되니? 19? 이렇게 되겠지. 아, 이거 다 풀어놓고 애들이 안 그래도 그래 맞다. 이거 차가 뭔지를 몰라서 그것 때문에 틀렸더라, 애들이. 자, 그 다음에 또 앞 페이지는 됐어? 두 번째 페이지. 7번. 7번. 자, 0.2땡은 9분의 2거든. 0.8땡은 9분의 8이거든. 9분의 1랑 9분의 8 사이에 있고 분모가 10일인 기하분수지. 그러면 분모가 10일인 기하분수니까 여기가 지금 11분의 기하분수니까 뭐 11분의 뭐 x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x를 먼저 구해줘야 되잖아요. x가 뭐 있는지. 그치? 그러면 통분해줘야 되지. 통분할게. 뭘로 통분할래?
99로. 자, 요거 99분의 9가 99 될 때 11 곱했으니까 분자는 22. 11이 99 될 때 9 곱했으니까 분자는 9x. 9가 99 될 때 11 곱했으니까 88이거든. 그러면 분모가 같으니까 이제 분자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서 9x가 22보다 커야 되고 88보다 작아야 되거든. x에 먼저 뭐 넣으면 되니? x에 1 넣으면 안 되지. x에 3 넣은 것부터 출발하는 2 넣으면 18이니까. 그럼 x는 3부터 4, 5, 6, 7, 8, 8, 9, 72, 9, 9, 81, 10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 그런데 그럼 이제 11분의 3, 11분의 4, 11분의 5 이런 게 다 가능한데 11분의 9까지인데 기하분수의 개수니까 이거 약분 되는 거 있니? 분모가 10이니까 약분 안 되지. 그럼 이게 통째로 다 기하분수겠지. 그쵸? 그러면 전체 개수 어떻게 돼요? 9에서 3 빼면 6인데 1 더하면 7개. 7개. 그리고 선생님 지금 기출지 하는 거 저번에 저도 오답노트 시키지 않았어요? 안 시켰구나. 자, 딴 건 몰라도 기출지는 오답노트를 할 건데요. 오답노트는 문제는 안 적어도 되고 선생님 오답노트 시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너희가 실은 이거 틀린 문제를 다시 너희 걸로 만드는 복습 작업을 해야 되거든. 복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는 용도로 선생님 오답노트를 해오라고 하는 거라서 문제는 안 적어도 되고 틀린 문제 중에서 이제 설마 뭐 다시 풀이해서 한 것을 다시 자기 걸로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풀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종이 이렇게 공책 같은 거에다가 뭐 반 접등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중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오답 노트를 해가 오세요. 오답 노트 해서 오고 다음에 올 때 그러면 요거랑 그치? 요거 기출지 프린트 책이랑 그 노트랑 같이 내면 돼. 같이.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 요 페이지에서 9번. 자, 반지름 길이가 x제곱분의 y인 구 모양의 차륵 모양을 변형해서 한 변 길이가 3분의 2 xy 제곱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를 만들 건데 이때 직육면체 높이를 물었어요. 자, 우선 구의 부피랑 상관이 있겠지, 지금. 구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뭔데? 구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외워야 돼. 맞지? 구 넓이는 뭐였어? 외우자. 구 넓이는 원넓이의 4배야. 4파이 r의 제곱이야. 외울 수 있어야 돼. 수능 칠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구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구 넓이는 4 파이 r의 제곱. 그러면 먼저 구의 부피부터 구해볼게. 구의 부피. 자, 3분의 4 파이 반지름 r이 x제곱분의 y인데 이걸 총 세제곱을 하래. 그러면 3분의 4 파이 곱하기 뒤수법칙하면 y도 세제곱하고 x제곱을 세제곱이니까 x의 6제곱이거든. 그래서 3x 6제곱분의 4y 세제곱의 파이가 됩니다. 됐죠? 요게 9의 부피. 근데 이 차륵 모양을 변형해가지고 지금 직육면체를 만들어냈잖아. 직육면체. 그러면 그 직육면체의 부피도 이거랑 부피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직육면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변 길이가 3분의 2 xy 제곱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한대. 자, 직육면체 부피는 가세높이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은 3분의 2 xy의 제곱이고 세로 길이도 이거지. 그러면 요거 제곱한 다음에 높이를 h라고 두면 가세높을 다 곱한 요 놈이 지금 3x 6제곱 4y 세제곱 파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됐니?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h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나눠줘보자. 나눠주면은 3x 6제곱 4y 세제곱 파인데 자, 요거 나누기 하면은 나누기는 곱하기 고치고 역수해줘야 되지. 그러면 분자를 분모에 적을게. 2제곱하면 4x제곱 y의 4제곱 분의 분자는 3제곱하면 9거든. 됐어?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다. 4 없애고 y 3개씩 없애면 y 1개고 3 없애면 3이고 그래서 x 8제곱 y분의 3 파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외워야 된다. 9 곱이 뭐라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9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의 부피 그렇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지? 이거 지금 하면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보여. 나올 수 있는 거 얘기한 거야 지금.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해줘야 되지? 그렇지? 이건 당연히 알겠지. 원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주는 원에 둘래. 2 파이 r. 2 파이 r. 사다리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할 수 있지?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되겠지? 응. 자, 그 다음에 10번 해야 되는 거 맞나? 10번. 이거 너무 잘 알지? 딴반 애들이 다 물어보더라고. 다 물어봐. 모르는 건 다 비슷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T타워의 하층부는 직립면체, 상층부는 높이가 같은 사각뿔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니까 여기 아래 있는 여기가 하층부, 나와 있었네. 여기가 상층부래. 그런데 한 T타워 전체 부피, 요 전체의 부피를 싹 다 구한 게 이건데 상층부 사각뿔의 높이 요 H를 구해보자 그랬거든. 자, 그러면 요거 밑에 하층부 부피부터 구해보. 하층부는 요 큰 직육면체인 거 맞지? 직육면체는 가, 세, 높이잖아. 가로는 몇 A? 8A 곱하기 세로는 A, 높이는 A, B의 세제곱. 그래서 하층부의 부피는 8A 세제곱, B 세제곱. 요게 하층부의 부피. 자, 상층부 간다. 상층부는 이런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하나만 구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각뿔이지. 아까 뿔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밑넓이는 A 곱하기 A를 하면 A 제곱이거든. 높이는 H거든. 뿔이니까 3분의 1이거든. 이런 게 2개 있단 말이야. 2개.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2개를 더해가지고 얘가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은 3분의 2a 제곱 h 더하기 8a 세제곱 b 세제곱 요걸 한 것이 10a 세제곱 b의 세제곱과 같아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쪽으로 이항을 할까? 이항하면은 3분의 2a 제곱 h는 요거 이항하면은 2a 세제곱 b의 세제곱이야. 됐어? 그럼 이제 h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나눠야 되지.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2a 세제곱 b 세제곱에서 나눠야 돼. 누구를 3분의 2a 제곱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 2a 세제곱 b 세제곱 곱하기 2a 제곱분의 3. 2 없애고 a 없애면 여기 a 남거든.
그러면 3AB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11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가 4x 플러스 5y, 세로가 3x인 직사각형 모양의 큰 잔디밭에 변의 수직이 되도록 폭이 2분의 1x인 길을 내어서 작은 4개 잔디밭으로 구역을 나누었는데 이때 남아있는 4잔디밭 둘레의 길이의 합. 둘레 길이. 보통 넓이 나오는데 맞지? 둘레가 나왔어, 둘레. 자, 둘레는 보자. 요 길이, 요 길이. 자,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자, 요거랑, 요거 좀 더 굵게.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요거 하나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하나부터. 요 하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x 더하기 5y를 했는데, 거기에서 2분의 1x를 빼줘야 되지. 빼기 2분의 1x. 근데 요런 게 몇 번 있게? 두 개? 지금 위, 그렇지. 여기 있고, 두 개. 여기 있지. 세 개. 여기 있지. 네 개. 그래서 요거 곱하기 통째로 4배 더하기 둘레는 선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할 거야. 요 길이. 좀 굵게. 요거랑 요거 더한 거. 요거는 3x에서 요거만큼 빼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3x 빼기 2분의 1x인데 요거는 이제 몇 개 있을까? 요런 게. 요것도 그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되죠. 끝이에요. 그쵸? 이거 그냥 계산만 하면 끝이지, 이제. 계산하면, 전개하면 4, 4, 16x, 5, 4, 20y, 마이너스 2x, 더하기. 분배하면은 3, 4, 12x,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x끼리 할게. 16에서 12 더하면 28, 28에서 4x를 빼면은 24x 더하기 20y.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자, 우리 오늘은 12번까지 풀이할 거예요. 12번. 자, 1차 방정식 이것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그림과 같대. 자, 이거 해를 구해야 돼. 해 구하죠. 해는 x 왼쪽에 두고 상수항 넘기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이거든. x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해야. 근데 이 해가 수직선에 나타내면 이건데 수직선에 나타낸 것을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니?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 거지. 그러면 요 값이 바로 누구랑 같다? 3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됐어? 양변을 3을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3, 3은 9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이항하면 8이고 a가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럼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어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8 넣으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 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x 이항하면 62 x는 부등호 방향 바꾸고 마이너스 8분의 62 그래서 요거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4분의 31 정답이 2번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12번까지 오답 노트. 다음, 지금 개별로 조금 더 고칠 수 있는 거는 그냥 보기에다 고쳐오면 돼. 우리 교재 고쳐오면 되는데, 선생님하고 풀이한 거 있지? 풀이한 거는 꼭 노트에다가 다시 풀이 과정을 한 번씩 적어 오셔야 돼요. 그냥 뺏겨서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반드시, 했던 거 다시 풀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근데 꼭 신기한 게 선생님하고 할 때는 이해가 갔거든. 집에 가서 혼자 하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체크해 오세요. 별표. 형광펜 치료든지 알아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쌤한테 내면 되고, 그러면 다음 시간은 숙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대청중까지가 저번에 선생님 숙제 냈지? 이번에. 그치? 그래서 너희가 대청중까지 풀어봤거든? 그 다음에 대치중 풀어보세요. 대치중 하나랑, 근데 하나 하기가 좀 너무 작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개념이 끝나가지고, 다음에 개념 할 게 없거든. 부등식까지만 거의 너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치중하고, 성신여자중. 성신여자중.